주택관리사 민법 몇 년씩 걸릴 필요 없습니다. 집중해서 단기 합격, 합격에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세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장진영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뉴엠 주택관리사가 합격을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민법 담당하는 장진영입니다. 자, 2021년 제24회 민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민법은 총 40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이 40문제 중 민법 총칙에서 늘 24문제입니다. 그래서 총칙이 1번, 여러분 드린 자료에서 1번부터 24번까지 이 24문제가 총칙이고요. 25번부터 해서 물권법이 8문제입니다. 25번에서 시작해서요. 순서는 거의 대부분 지켜주죠. 그래서 물권법이 32번까지 이렇게 8문제가 물권법입니다. 마지막 채권법이죠. 33번부터 40번까지가 채권법입니다. 대부분 순서, 총칙, 물권, 채권 이렇게 순서는 지켜줍니다. 물론 40문제 중에 아주 어렵고 고난도 또는 우리가 접하지 못한 문제도 몇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런 문제들은 패스 또는 넘어가시고 기본적인 문제를 득점하셔서 40문제 중에 최소 60점이죠. 24개 이상을 득점하셔야 됩니다. 1차 과목은 3과목 모두 과락 면하시고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는, 아직도 1차 시험은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40문제 중 최소 24문제를 목표로 하시고 60점대를 받으셔야 됩니다. 최대는 30개 정도, 30문제를 득점하시는 걸 최대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1조를 중심으로 하는 1번 문제, 민법의 법원.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민법의 존재 형식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물었지만 답은 쉬웠습니다. 바로 민법 1조 1번이죠. 여러분, 정답과 해설을 같이 자료로 올려드릴 텐데 나중에 정답, 해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강의 들으시고요. 자, 1번 문제 1번은 민법 1조입니다. 시작할 때 민법은 두 가지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조문과 민법 조문 1조부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민법 조문과 그리고 판례입니다. 판례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조문을 먼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초 강의에서는 2022년 시험 대비 기초 강의에서는 민법 조문을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핵심 이론에서는 민법 1조, 민법 조문 중에 민법 1조를 묻는 것이 1번의 1번입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서법에 의하고 관서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 조리가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건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서법이 없으면 사실인 관습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한다요? 조리. 그래서 바로 1번 문제는 1번은 민법 1조를 묻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 그러니까 이런 명령에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되죠. 3번, 관습법이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에 전체 법 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관습법은 당사자 주장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한다. 그러니까 관습법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 확정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하는 법원이. 5번,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중에 민사에 관한 것은 마찬가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 1번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주로 다루었던 가장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또 하나의 예상 문제가 신허성실의 원칙, 신의칙이라 하죠. 신허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2조에 관한 대부분 민법 2조보다는 판례, 신의칙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례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보지 못한 판례, 여러분이 다루지 못한 판례가 나오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또는 제가 수업 중에 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 간에 약정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 위반이면 그 법이 정한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만 받을 수 있죠. 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수수료, 법이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약정하면 그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법정 중개수수료만 받을 수 있다. 2번,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주 채무가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으로 보증계약 해지할 수 없고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가 확정 채무를 보증했다면 이사 사임 후에 이거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병원입니다. 병원이나 숙박업소 있죠. 모텔, 호텔, 이런 병원이나 모텔,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에서는 입원 계약이나 숙박 계약에 따른 입원 환자 아니면 투숙된 고객들의 휴대품 등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있죠. 일반 임대차에서는 이런 의무가 없지만 병원 입원 계약, 모텔이나 호텔의 숙박 계약에서의 업주는 이런 보호 의무를 집니다. 4번, 인지 청구권 있죠. 자기 자식임을 친생자 아닌 자를 자기 자로 확인해주는 인지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여기에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판례들은 우리가 다뤘죠. 수업 시간에. 그러나 5번 같은 판례가 최근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 판례입니다. 관련 법령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 허가를 받고 들어갔는데 이가 무효입니다. 받은 자에 대해서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시키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아니다가 판례죠. 자, 편입학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했을 때 이걸 취소시키는 것은 상당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문제된 부정 편입학 많이 보셨죠. 지금 어떤 학교에서 대학에서 취소하느냐 안 하느냐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상당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편입학 자체가 부정행위였다면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됩니다. 이건 신의칙 위반이 아니죠. 잘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3번은 물건의 분류인데 자주 출제되지 않은 문제지만 마찬가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옳은 것, 등유, 석유, 휘발유, 가스, 등유 이런 건 소비하고 나면 다시 쓸 수 없죠. 당연히 등유, 석유, 가스, 휘발유 이런 기름은 당연히 소비물입니다. 금전, 여러분 음식물, 쌀 이런 음식물은 당연히 소비물이죠. 금전도 소비물이고요. 옳은 답은 1번입니다. 그러나 황소는 2번. 소는 가분물입니까? 불가분물입니까? 불가분물이죠. 당연히 가분물이 아닙니다. 가분물은 우리 나눌 수 있는 물건이고 황소, 우리 민법 책 이건 불가분물입니다. 3번 자동차는 집합물이 아니고 합성물입니다. 여러 부품이 합성되어 만들어진 합성물이냐 집합물이냐 하면 합성물이고 4번 유명 화가가 그린 특정 작품은 대체물입니까? 비대체물입니까? 물으면 비대체물이죠. 그건 대체물이 아닙니다. 5번 아편, 마약, 아편, 불법 무기는 용통물입니까? 불용통물입니까? 하면 불용통물이죠.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 구분하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권리의 분류 중에 가장 많이 묻는 게 청구권이냐 형성권이냐죠. 우리가 이런 문제도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형성권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기억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채권은 청구권이고요. 니은에 점유자가 유익비를 상환해달라.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청구권이죠. 자, 기억 니은은 청구권이고요. 디귿 리을의 디귿 매매예약상 권리자가 일방예약 완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본계약이 된다. 그리고 리을에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면 청구권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이건 청구권이 아니고 일방적 매수 청구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 기억 리을은 청구권, 디귿과 리을은 형성권이죠.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디귿 형성권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디귿 리을이 답이 됩니다. 5번이죠. 기억 리을은 청구권, 디귿 리을은 형성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문제들이었죠. 5번입니다. 자, 물건 중 토지 소유권, 독립된 물건이 아닌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해서 지중, 토지 지하에 있는 지하수, 여러분 땅 밑에 땅을 파면 지하수가 올라오죠. 이 지하수는 독립된 물건이 아닙니다. 그죠? 다만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수로 한 통 한 통 생수에 넣어서 팔면 그건 물건이겠지만 토지 지하에 묻혀 있는 지하수 자체는 독립된 물건이 아닙니다. 답은 바로 1번이고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되니까요. 2번 지상권자가 식재, 심은 수목, 나무, 완성된 미등기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고요. 또는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고 바다는 토지와는 별개로 포락지 들어보셨죠? 토지가 바다로 들어가면 이 포락지는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죠. 이제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고 이 포락지는 바다로 된 토지는
소유권이 소멸합니다. 5번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은 이건 독립된 물건이죠. 부동산으로 취급된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되는 건 1번 지하수는 독립된 물건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한 내용입니다. 답이 1번이죠. 6번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했다는 말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행위 중에 제한 능력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건 4번 매매인데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 원에 아주 싸게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건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없이 매수했기 때문에 이건 취소할 수 있죠. 그러나 1번 보세요. 만 17세 5개월이 된 유언자의 유언이니까 유언은 17세 이상이면 유언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리고 2번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는 당연히 유효고 그건 취소할 수 없죠. 3번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특정한 영업 허락을 얻어 한 영업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할 수 없죠. 5번은 미성년자가 사술을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고 한 법률행위는 이건 취소권이 배제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같은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 원에 샀더라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 행위는 미성년자가 할 수 있고 또 특히 5번 같은 속임수를 써서 한 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죠. 자, 7번 부재와 실종을 같이 묻고 있습니다. 자, 부재와 실종인데요. 먼저 옳은 겁니다. 1번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하더라도 살아있음이 분명하더라도 종래의 주소를 떠나 돌아올 가망이 없다면 부재자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는 일종의 법정 대리인을 맡지만 언제든지 사임할 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는 법원에 대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 재산에 대해서 처분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없죠. 역으로 처분 행위를 하려면 법원에 뭐를 얻어야 됩니다. 허가를 얻어야 되고 4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지에서 한 새로운 법률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건 유효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을 하기 위해서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되는가? 그건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취소 없이도 종전 주소지에서는 얼마든지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옳은 답은 5번입니다.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무슨 활동을 하다가 행방불명이 됐다면 이건 특별실종에 해당한다 할 수 없죠. 여러분 특별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했거나 선박이 침몰했거나 이런 경우죠.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무슨 활동을 하다가 행방불명이 되면 이 경우는 특별실종입니까? 보통실종입니까? 물으면 보통실종입니다. 그래서 특별실종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가 옳은 답이고요. 나머지 틀린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8번 권리 능력에 관한 문제로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요. 자, 1번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이걸 제한하는 약정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2번 반려동물. 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죠. 자, 권리의 주체하면 인, 자연인과 법인이고, 동물은 권리의 객체는 될 수 있어도 권리의 주체는 될 수가 없죠. 3번 태아입니다, 여러분. 태아는 정려와 유정인데 정려는 받을 수가 없죠. 태아는 정려는 받을 수 없고 유정은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정려는 받을 수 없고 유정은 받을 수 있는데, 정려에서는 이미 출생아로 본다면 X고, 유정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정에서는 태아가 이미 출생아로 본다 하면 옳은 지문이 되지만 정려가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4번 사산한 태아는 포태 시에 그에게 가해진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태아가 사산을 해버리면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면 동시 사망으로 간주, 본다입니까? 추정한답니까? 추정. 그래서 추정한다. 옳은 지문이죠. 3번 정려가 틀린 지문입니다. 9번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서 마찬가지 옳은 걸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에요.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민법의 법인이죠. 따라서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 법인이고, 우리 법상 영리, 여러분 우리 법에는 영리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재단법인은 비영리 법인이고요. 다만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있을 수 있죠. 주식회사, 한명합자회사는 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입니다. 상법이 적용이 되지만 재단법인은 언제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 영리 재단법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1번이 옳은 답이고요. 2번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법률행위는 맞지만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요식행위입니다. 자, 정관 작성, 주무관청 허가, 설립 등기 해야 되는 요식행위로 설립이 되죠. 그 다음 2번 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민법상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죠? 4번 재단법인 설립은 단독 행위는 맞지만 출연자가 착오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로 재단법인을 설립했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 출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5번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게 되면, 언론에서도 무슨 종교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거 보셨죠?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있다. 민법 조문을 가지고 주로 묻는 거 하고요. 판례를 같이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이 답이었고요. 옳은 10번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해상 사유가 아닌 것. 사단법인에는 있고 해산 사유 중에 재단법인에는 없는 게 있죠. 민법 77조에 보면 사단법인은 두 가지,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었거나 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사원이 없게 되었거나 사원총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는 이 두 개의 해산 사유는 사단법인에만 적용되죠. 다시 말하면 4번 재단법인에는
재단법인은 사원이 원래 없죠. 사원이 없기 때문에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사원 4분의 3 해상 결의로 해산하는 이 규정은 두 가지는 사단법인에만 있죠. 나머지 파산, 설립허가 취소, 법의 목적 달성, 총사원 4분의 3 이상 해상 결의,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 만료 등은 이건 1번, 2번, 3번, 5번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공통 해산 사유고요. 민법 77조 1항에 따라 4번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건 사단법인에만 있는 특유한 해산 사유가 되겠습니다. 11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법인의 기관 옳지 않은 것인데요. 1번 사단법인 민법의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죠. 감사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감사는 필요기관입니까? 임의기관입니까? 임의기관 두지 않을 수 있죠. 2번 이사의 대표권을 제하는 이를 정관에 기재하는 효력이 없고, 그죠? 3번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를 의결할 때 그 사원은 결의권이 있다 없다 없다. 4번 사원총회 소집통지 목적사항으로 소집통지할 때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사원총회 결의로 하게 되면 이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효가 됩니다. 소집통지에서 통지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하게 되면요. 자, 5번 이사의 결혼으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할 때 법원 직권이 틀렸습니다. 임시이사 선임은요. 민법 63조에 보면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을 때 이론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직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청구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청구에 의해서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직권이 틀린 것입니다. 자, 12번입니다. 민법상 법인 정관인데 법인의 정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 1번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고 자치 내부 법인 내부의 자치 규약입니다. 계약이 아니죠. 2번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것은 사단법인에만 있는 사단법인 정관에만 기재해야 될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3번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면 이사는 주무관청 허가 등을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민법 46조에 민법 46조에 재단법인 목적 기타 변경에 보면 재단법인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2번은 3번이 틀렸죠. 4번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 설정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는 없죠. 아직 저당 설정 행위 자체는요. 재산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5번 재단법인 설립자가 정관에 이사 임명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셨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주무관청이 정합니까? 법원이 정합니까? 법원. 주무관청이 정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했고요. 자, 13번입니다. 법률행위냐 준법률행위냐를 묻는 건데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전체를 보십시오. 맨 끝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행에 대한 자, 최고, 시효 중단을 위한 채무 승인, 채권 양도 통지, 그리고 통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섭득, 이 전체가, 자, 최고, 무슨 승인, 통지, 선점, 섭득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준법률행위죠. 전체 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다. 준법률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출제 빈도는 낮지만 법률행위냐 준법률행위냐 구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전체가 다 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다. 준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자, 또 하나 14번 법률행위 중 단독행위, 여러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죠. 그러면 단독행위 중에 상대방이 있는, 특정돼 있는, 자, 상대방이 특정돼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죠. 그러면 기억에 한정후견인에게 해주는 동의, 사기와 매매계약 취소, 요 둘은 기억, 니은은 상대방이 있죠. 동의, 취소 같은 건. 그러나 디귿, 유언과 리을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은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두 개를 고르는 건데요. 1번 기역, 니은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디귿, 리을은 상대방 없는, 여기서 상대방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15번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늘 예상하셨죠. 해당하는 걸 물었습니다. 1번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하는 약정은, 이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이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강제 집행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에 건저당 설정을 하는 것은 허위 표시로,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고 이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닙니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는 아니죠. 3번 이런 판례 보셨죠? 전통사찰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라는 약정을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종교법인 조계종에서 이걸 주지 임명해 주는 것은 그 자체는 유효다. 그러나 4번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성소조건 대가로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약정하는 건 당연히 사유질서 위반으로 무효이고, 이런 지문은 다 기출문제에도 출제가 됐었죠. 5번도 마찬가지. 도박 채무 변제를 하는 약정은, 도박 채무 변제 약정은 무효이지만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처분에 관해서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주는 건 유효다, 유효다. 이 대리권을 받은 자가 또 처분하는 행위는 유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에는 4번입니다. 16번,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난이도가 높고 또 실제로 많이 접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는 모르시면 패스 넘기셔도 됩니다만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자, 이런 건 우리 했죠. 1번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건 맞지만 법칙으로서 어떤 법규로서 자 관서법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지만 사실인 간섭은 어떤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같는 게 아니죠. 2번 유언은 우선 규범적 해석이 아니고 자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니까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해야 되니까 규범적 해석이 아니고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전형적으로. 3번 법률행위가 성립되어야 여러분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면 해석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이 인정돼야 해석이 가능한 거죠. 보충적 해석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도. 자, 옳은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답은. 그러나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 해석의 문제가 되고 반대로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면 해석의 문제는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4번. 처분문서라는 거는 우리는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그 처분문서, 계약서 내용과 다른 어떤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면 그런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도 있죠. 계약서 내용과 다른 어떤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따라 해석할 수도 있죠. 없다가 아니고. 5번은 늘 다루던 계약 당사상 X토지에 계약을 해놓고 Y토지로 잘못 기재했다면 당연히 X토지에 계약이 성립합니까? Y토지에 계약이 성립합니까? X토지에. Y토지가 아니라 X토지에 계약이 성립하죠. 자, 물론 16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출문제로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봐두시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지금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17번 이제 의사표시입니다. 옳지 않은 건 1번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를 하더라도 사행이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이면 채권자 취소권 우리 배우죠.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2번 허위표시 당사자는 자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면 보호되고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제3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시요. 제3자는 민법 107조, 108, 109, 110조에서 제3자는 뭐이면 보호됩니다. 선의이면 보호되고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 여부는 제3자 보호 요건이 아니니까 과실이 있든 없든 제3자에게 선의이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비진의 표시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 악의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과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죠. 4번 사기한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잘 읽으십시오. 고지 의무가 있다면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지문은 고지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면 침묵하더라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18번 법률행위 취소입니다. 취소.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거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정 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이의를 달았다면 추인의 효력이 추인이 아니죠.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무효행위의 추인을 요건을 갖췄죠. 자, 취소하면 무효입니다. 근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효인 행위로서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다시요.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무효인 행위가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시 무효인 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이 틀린 답이죠. 3번.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 행사에는 본인의 또 다른 수권이 있어야 되죠. 수권이 있어야 되고. 4번.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 매수인은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이미 해제된 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가분적 법률, 나눌 수 있는 가분적 법률행위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인 의사, 그런 의사가 있다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배웠죠. 자, 19번은 이제 사례 문제입니다. 단순히 갑하고 을이 엑스토지를 매서 갑과 을이 합의했고 계약을 했고 갑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옳은 것. 그냥 단순하게 갑, 을을 물었죠. 1번 옳은 겁니다. 착오를 이유로, 여러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는 민법 109조는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 이건 임의 규정이니까 109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그 적용을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 2번, 엑스토지 시가에 대한 착오. 여러분, 가격, 시가에 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유명한 판례죠. 3번, 갑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착오가 의사 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갑은 취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옳은 답은 4번. 갑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되지만 경과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죠. 자,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죠. 그래야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경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과실은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물론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5번. 착오로 인한 갑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 변경으로 소멸해서 착오는 일어났지만 불이익이 없었다면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불이익이 없다면 또 사후에 소멸해 버렸다면 취소할 수가 없죠. 자, 20번 대리입니다. 21번 두 문제인데요. 자, 표현 대리와 무권 대리를 같이 묻고 있죠. 1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더라도 무권 대리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건 아니죠. 표현 대리도 유권 대리입니까? 표현 대리가 무권 대리입니까? 무권. 2번 여러 번 했죠. 유명한 판례. 표현 대리가 성립하더라도 과실상계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과실상계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본인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없다. 그 어떤 경우에도 표현 대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없죠. 3번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4번 사실혼 관계 있는 부부라도
법률론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일상가사 대리권을 부부간의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요. 5번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장기간 이의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둔 사실만으로 무권 대리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판례죠.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20번에 있는 이 판례들은 대부분 우리가 수업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21번 대리, 22번 조건기한, 23번, 4번이 소멸시효, 25번부터가 물권법입니다. 이번 기출문제 풀이는 2시간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끊어서 21번부터 40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